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늦가을에 상추를 심어가지고 봄에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나오는 영상은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텃밭에 상추를 심어가지고 비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1월 초에 아주 대설이 내리고 한파가 올 때 뜯는 그 장면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늦가을에 상추를 심어가지고 봄까지 수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추는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영하로 내려가도 이 동해 냉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산 흡수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이파리가 좀 더 빨개지죠. 우리 가을, 늦가을 찬바람 불고 하면은 들여있는 잡초들도 잎이 좀 붉으스름해집니다. 그게 인산 흡수를 못해가지고 인산 부족으로 그렇게 색깔이 변한다고 그래요. 저도 오래전에 자료를 봐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상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10도씨 정도에서도 자라요. 제가 비닐 터널을 해보니까 야간에는 영하 막 7, 8도 떨어지고 주간에 터널 속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가면은 이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까지 상추를 먹으려면요, 이 상추 수확이 끝나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상추 꽃대가 추대되어 가지고 꽃이 피면은 상추는 수확이 끝납니다. 우리 전문 재배 농가, 시설 농가도 그렇고요. 우리 봄에 텃밭에 상추를 심어봐도 그렇습니다. 봄에 따뜻해지면은 상추 꽃대가 추대가 됩니다. 추대가 되면은 이제 잎 성장은 멈추고 수확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상추는 시설 농가든 우리 텃밭 농가든 간에 봄에 또는 가을에 최대한 추대가 늦게 되게 해야 이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추대가 되면 잎 성장이 끝나니까 잎을 먹는 상추는 끝이죠. 상추가 추대가 되는 원인은요, 생육 최저 온도, 이 온도가 평균 온도를 초과하는 온도가 일정 기간 누적되면은 그 누적 적산 온도 양에 따라서 추대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배추 이것은 한 1400도, 1500도 정도 누적 적산 온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추는 좀 낮습니다. 제가 한 900도, 1000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또 자료를 보면은 600, 700도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900도, 한 1000도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가을에 일찍 심으면요, 가을에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면 그 온도가 쌓입니다. 몇백도, 300도, 400도 쌓이고, 봄 넘어가가지고, 봄에 그냥 조금만 더 뜨뜻해지면은 바로 꽃대가 올라오죠. 가을에 이 누적 적산 온도를 적게 쌓이게 합니다. 그러므로써 봄 되면은 최대한 늦게 꽃이 피게 하는 거죠. 가을 상추 심는데 좀 말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상추는요, 재배 기간이 꽤 짧습니다. 씨앗을 파종하고도 10일 정도면은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을에 상추를 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에 이제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은 생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추 씨앗을 뿌리고 비닐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이 11월 9일인데요. 지금 정도 이 상추를 심고 비닐 터널을 만들어주면요,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상추를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중순, 1월 중순, 1월 하순 정도 넘어가면요, 상추도 터널 속에서 저온을 계속 시달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죽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죽고 또 절반 정도는 살아가지고 봄까지 먹습니다. 뒤에 상추밭을 만들고 있는데요. 상추는 생육 기간이 짧고 그리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량의 비료가 있어야 상추잎이 또 부드럽고 쓴맛도 덜하고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크죠. 비료 덜 줘도 크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외사하고 거칩니다. 그래서 상추가 비료를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작물이지만은 저는 비료를 넣어줍니다. 처음 영상에 봤다시피 일단 깻목, 생 깻목을 좀 밑거름으로 뿌려주거든요. 뿌려주고, 이건 요박 버려주겁니다. 펠릿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요걸 밑거름으로 넣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기질 비료, 요박 발효비료 같은 것은 비료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속이 되거든요. 11월 지금 뿌려놓으면 내년 봄까지 비료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작년에 제가 하니까 이걸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이거 시중에서 판매한 건 아닙니다.
농협자재센터에서 농협에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인터넷 주문도 안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유박 발효비료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제 채널 밑에 쪽에 이 좋은 유박 비료를 쿠팡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지금 제 채널이 당분간 전기를 먹어가지고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이트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 넘으면은 연결되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밑거름으로 이걸 뿌려주시고요. 또 밑그룹으로 이걸 또 뿌려줍니다.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종 복합 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칼리, 고토, 붕소, 칼슘, 유황 다 들었어요. 이거 지금 마늘 양파밭에 뿌리는 거거든요. 이 유황 성분 들어간 것이 마늘 양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추, 무, 마늘, 양파, 생강 다 뿌립니다. 모든 텃밭 버섯에 뿌려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여기 뒤에다가 봄 쪽파, 대파, 부추 이런 것도 심을 거거든요. 그래서 밑거름을 좀 충분하게 더 넣었습니다. 상추 심을 때는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상추 씨앗은 전뿌림, 줄뿌림, 흩뿌림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저는 그냥 흩뿌림으로 뿌립니다. 흩뿌림을 뿌리고 나중에 적당히 솎아서 간격을 띄워주는데요. 관리하기는 이 줄뿌림이 제일 좋죠. 전뿌림으로 하면은 처음에 솎아내고 하기 불편합니다. 상추 씨앗은 광보라 종자입니다. 광보라 종자는 뭐냐 하면요, 빛이 있어야 싹이 나와요. 너무 깊게 묻히면은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암바라 종자들은 빛이 없고 어두워야 싹이 나오는데요. 상추는 반대로 광바라 종자, 빛이 있어야 싹이 나오니까 싹을 뿌리고 덮는 듯 만 듯 이렇게 가볍게 덮여주셔야 싹이 나옵니다. 너무 깊이 덮으면 싹이 나오지 않아요. 이 비닐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너무 작은 걸 하지 마세요. 좀 큰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크고 넓어야 그만큼 따뜻한 공기를 많이 잡아내니까 야간에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좀 더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걸로 해놓으면은 공간이 작으니까 주간에 따뜻했더라도 야간에 금방 식어버리니까 좀 더 보온 효과가 없어요. 이제 비닐을 칠 건데요. 이 비닐은 매년 새 걸 못 끼잖아요. 작년에 쓰던 걸 또 쓰고 하는데, 저게 흙이나 이물질이 많이 묻었으면은 햇빛이 지나치게 차광해 가지고 이 비닐터널 속에 상추가 다른 작물이 충분하게 햇빛을 받지 못하면 웃자랍니다. 성장도 더디고요. 그래서 비닐에 먼지를 가능하면 깨끗이 제거해주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저게 지금 딸기 하우스를 하던 그 동생이 딸기 하우스 그 비닐을 걷어낸 걸 가져왔어요. 딸기 하우스에서는 보통 2년 씁니다. 2년 정도 되면은 비닐 위에 먼지가 끼고 해가지고 햇빛 투과량이 줄어드니까 딸기 성장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요. 우리 이 상추 텃밭에 자기가 먹을 것은 그냥 대충 심어서 좀 덜지라도 상관없는데, 우리 상품으로 출하해서 재배하실 분들은 비닐 꼭 이물질 없이 깨끗이 해가지고 심으셔야 성장이 좋습니다. 상추 비닐터널을 다 만들었습니다. 활대가 좀 부족해 가지고 차이를 넓혔더니 군데군데 낙타 등처럼 움푹움푹 들어갔는데요. 이대로 놔두면은 이제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수확합니다. 여기 비닐터널 속은요, 노지보다는 더 따뜻하니까 추대가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까지 수확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노지에 있는 상추를 수확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닐 터널 위에 비닐 이물질이 많으면은 닦아줘야 된다 했는데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물입니다. 물을 잘 주셔야 돼요. 비닐 터널 속이 안 마를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마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 처리기로 아무리 줘도 충분하게 젖어지가 않습니다. 물 처리기로 한 10개 갖다 저 속에다가 전부 다 뿌려도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올 때 한번 비닐을 벗겨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아주 촉촉하게 골고루 잘 젖어주거든요. 날씨가 춥지 않고 비가 온다 하면은 꼭 터널을 벗겨서 비를 맞게 하고요. 저녁에 영하로 떨어지면은 다시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잘 크지도 않고 크는 것도 부실해요. 물 관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계속 겨울 작물 심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도 있고 쪽파도 좀 보온을 해주면 좀 더 늦게까지 수확하고 봄에도 일찍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시금치는 특히 부직포를 씌워주면은 겨울에 자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자주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이제 남부지방에 되고요. 중북부 상하지방은 너무 추워서 겨울에 수확하기는 어렵고요. 시금치는 영도에서도 자라니까 고온덮개를 뿌려주면은 먼저 큰 것부터 섞음 형식으로 수확을 하는데요. 대신 씨앗을 좀 많이 뿌려야 돼요. 봄에 뿌린 것보다 더 많이 베게 뿌려야 됩니다. 3회, 4회 정도 봄까지 섞음해서 먹을 거니까 섞고 나오고 또 나오고 해야 되니까 씨를 조금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다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가 눈이 내렸고요. 오늘이 1월 9일 아주 밤사이 기온도 영하 7도 8도 떨어지고 서울 쪽은 뭐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그래도 이 비닐 한 겹 속에 있는 이 상치들 아주 싱싱하죠. 저기 대파도 있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비닐 터널 한 겹 씌워서 둬도 잘만 관리하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